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자주 피곤하거나 감기에 잘 걸리거나 몸이 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면역력, 저하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신호들과 여러분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면역력 회복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일상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면역력을 챙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몸이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신호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볼게요. 이런 신호들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이라 놓치기 쉬운데요. 천천히 하나씩 짚어보면서 내 몸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신가요? 자주 피로하다고 느껴진다면 이건 면역력 저하의 대표적인 신호예요.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활동량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엔 시장 다녀오고도 집안일을 척척 하셨던 분이 요즘은 장바구니 들고 오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피곤하다면 면역력을 점검해 볼 때예요. 또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더디신가요? 이건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우리 몸의 방패인데 이 방패가 약해지면 외부 침입자를 막기 어려워져요. 특히 겨울이나 환절기에 감기가 잦다면 면역력을 키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예를 들어 옆집 아주머니는 매년 겨울마다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시다가 식단을 바꾸고 나서 훨씬 나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작은 상처나 멍이 생겼을 때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다면 이건 또 다른 신호예요. 면역 체계는 상처를 치유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과정이 더뎌져요. 예를 들어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 일주일 넘게 붓고 아물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은 걸 수도 있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면역력과 관련이 있어요. 소화불량, 속쓰림, 변비 같은 문제들이 자주 생긴다면요. 우리 면역 체계의 70% 이상이 장에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엔 괜찮았던 음식을 먹고 나서 갑자기 배가 더부룩하거나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다면 장 건강과 면역력을 함께 챙겨야 할 때예요. 피부가 갑자기 건조해지거나 트러블이 늘어나거나 이유 없이 가려움증이 생겼다면 이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피부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인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피부도 민감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져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피부가 얇아지면서 이런 증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죠. 예를 들어 겨울에 손등이 갈라지거나 여름에 땀띠가 쉽게 생긴다면 면역력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면 이 또한 면역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입안 점막은 면역 체계와 밀접한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구내염이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입안이 헐어서 불편했던 분이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많이 나아졌다는 사례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신다면 이건 면역력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면역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요즘 마음이 무겁거나 불안한 느낌이 자주 드신다면 면역력 회복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 신호들 혹시 내 몸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루틴을 시작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시니어 분들께 맞춘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루틴을 준비했어요. 특별한 도구나 큰 노력이 필요 없는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먼저 균형 잡힌 식단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면역력의 기본은 먹거리에서 시작되죠.
시니어 분들은 소화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아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보세요. 키위, 오렌지, 브로콜리, 피망 같은 채소와 과일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 아침에 오렌지 한 조각을 챙겨 드시거나 저녁에 브로콜리 반찬을 추가해보세요. 또 아연이 많은 음식도 챙겨 드세요. 굴, 호박씨, 콩류는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요. 그리고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하루 한 번 소량이라도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팁 하나 드리자면 식사 때마다 접시에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을 한 가지씩 추가해 보세요. 빨간 피망, 노란 단호박, 초록 브로콜리처럼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식탁도 더 풍성해 보인답니다. 제 이웃 어르신은 매일 아침 요구르트 한 컵과 과일을 챙겨 드시는데 소화도 좋아지고 기운도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면역력에 큰 도움이 돼요. 시니어 분들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활동이 더 적합하죠. 하루 2~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성화돼요. 동네 공원에서 햇볕을 쬐며 걷는 걸 추천드려요. 햇볕은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새소리 듣고 꽃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 아침이나 저녁에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 체계도 활발해져요. 무릎이 약하거나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상체 운동이나 다리 들어 올리기를 시도해보세요. 유튜브에 시니어 전용 의자 운동 영상이 많으니 참고하셔도 좋아요. 운동은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에 조금씩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제 친구 어머니는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아침이 훨씬 상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도 면역력 회복의 핵심이에요. 잠을 잘 자면 면역세포가 재충전되고 몸의 회복력도 높아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7~8시간 수면이 이상적이에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침구는 편안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피하는 게 좋아요. 꿀팁 하나 드리자면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이나 가벼운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캐모마일 차는 진정 효과가 있어 좋아요.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책을 조금 읽으시는데 훨씬 푹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는 면역력의 최대 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시니어 분들은 자녀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림 그리기, 뜨개질, 정원 가꾸기처럼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작은 성취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 자주 대화하거나 동네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사람들과의 교류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에도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며 웃는 시간이 면역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수분 섭취와 체온 유지도 빼놓을 수 없어요. 수분은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필수 요소예요. 시니어 분들은 갈증을 덜 느끼실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셔야 해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되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식사 후나 산책 후에 물 한 잔씩 챙겨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으니 겨울철엔 따뜻한 옷을 입고 여름철엔 너무 찬 음식을 피하세요. 따뜻한 국이나 차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이 외에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더 드릴게요. 먼저 웃음의 힘을 활용해 보세요. 재미있는 영상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요. 예를 들어 저녁에 가족들과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 깔깔 웃는 시간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또 외출 후엔 꼭 손을 깨끗이 씻고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세균 제거에 더 효과적이에요. 계절별로도 신경 써야 해요. 겨울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해 호흡기 건강을 지키고, 여름엔 땀을 많이 흘리니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소량 섭취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엔 과일을 한 조각 더 먹는다거나 10분 산책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내용과 관련된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실천하면서 느낀 점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좋은 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